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아이가 벌써 저보다 훨씬 커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아이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는데요. 아이가 어릴 적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혹여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자라주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전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남편과 이혼을 해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전 남편은 선망받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과는 별개로 최악의 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혼을 하면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어릴 적 큰 병을 앓았었어요.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심각했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답니다. 그때는 제 병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치료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결국 전 중졸로 학업을 끝마쳐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미안함과 자책감을 느끼셨어요. 건강하게 키워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죠. 그런 부모님에게 저도 어엿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전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때 당시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다고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부모님을 위해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부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는 몸이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시모의 병간호를 해줄 여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절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어머니와 같이 살아줄 여자가 필요하죠. 솔직히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연애를 하면 할수록 저랑 결혼은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미애 씨라면 제 조건도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애 씨가 바라시는 거 있으면 저도 그걸 들어드릴게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희 어머니만 같이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한테만 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 어릴 적에 큰 병을 앓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나았지만 양철 씨 어머니께서 제 상황을 아셔도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이 필요하니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애 씨 마음에 듭니다. 미애 씨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니 굳이 저희가 이렇게 시간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어머니만 모실 여자를 찾는 건 아니에요. 미애 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저희는 연애 3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물론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애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세상사가 그렇듯이 애정만으로는 극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마저도 서로 수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바로 시모와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사라 매일매일이 바빴고, 저는 시모 수발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모는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으셨죠. 너는 살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어쩌겠다는 거니? 시집 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밖에서 애쓰게 돈 버는 네 남편을 생각해야지.
밖에서 그렇게 돈 벌면 뭐하니? 네가 이렇게 집에서 다 낭비하는데 화장실은 한 번 갈 때마다 물 내리지 말라고 했지? 큰일 보는 것도 아니면서 물 낭비를 이렇게나 해서는 원. 집에서는 뭘 어떻게 배웠는지. 어머님, 화장실 물 바로바로 내리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 자꾸 여러 번 소변 보시고 물 내리시니까 그게 다 튀어서 계속 방광염에, 질염에 자꾸 아프시잖아요. 남편도 어머니 화장실 볼일 보시고 바로바로 물 내리고 닦으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염증 생겨서 안 돼요, 어머님. 네가 살림을 많이 했냐? 내가 많이 했냐? 내가 많아도 훨씬 더 많은데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 화장실뿐만이 아니야. 밥이 남으면 모아뒀다가 네가 먹어 치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남아있는 걸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 돈 한 푼도 안 버는 애가 돈은 펑펑 쓸 줄이나 알고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시어머니 공경을 하니? 아니면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하니? 너 이불 빨래는 다 했어? 이것 봐. 아직도 하나도 안 한 거. 네가 이렇게 게으르니까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이불 빨래 어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라고 물 낭비하는 거냐면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는 왜 그렇게 자꾸 물을 쓰냐고 하시더니 오늘은 왜 안 하냐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소랑 빨래는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애초에 똑바로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네가 처음부터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에휴, 뭐 하나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애를 집에 앉혀놓으니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기나 하나. 에휴, 정말 내 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시모는 초기 치매도 진행이 되면서 자주 무언가를 깜빡 잊으셨고 그럴 때마다 욕을 듣는 건 저였어요. 특히나 시모는 남편에겐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제가 했다면서 모함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의 사이도 자주 틀어졌죠. 바쁜 남편은 시모와 제가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선 중재하는 걸 너무나 피곤하게 생각했고 결국 제가 다 맞춰주길 바랬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당신 오늘 어머니 점심 대충 챙겨드렸어? 어제 고기 사둔 거 봤다던데 당신이 그거는 안 주고 밥이랑 국만 줬다고 하던데 맞아?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잘 챙겨드리라고 했잖아. 어머니 약은 드렸지? 약 잊어버리고 안 드시면 깜빡하는 거 더 심해지시니까 꼭 챙겨 먹어야 해. 아까 보니까 당신이 너무 뭐라고 해서 체한 것 같다고 하시던데. 아, 어머님, 오늘 밥상을 2번이나 차리라고 하셨어. 점심에 속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국에 밥만 그냥 먹겠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차려드렸다가 다 드시고서는 갑자기 배고프다고 고기 구워달라고 하셔서 고기도 구워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제 장도 안 봤는데 무슨 고기야. 어머님 약 빼놓지 않고 드시긴 하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는 것 같아. 한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시니까 그렇지. 당신이 곁에서 좀 잘 챙겨드려.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증이랑 같이 오셔서 그런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옆에서 잘 맞춰드리고 하면 어머니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는 거 알지? 당신이 힘들어도 옆에서 맞춰드려. 여기서 더 얼마나 맞춰드려. 당신이야말로 어머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자꾸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아들이 보고 싶으신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당신 일 바쁜 거 알지만
개인적으로 시간 낼 수 있을 때는 어머님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래.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하느라 바쁘지. 지금까지 계속 바빴어. 당신이 좀 신경 써. 어머니도 그냥 당신한테 서운해서 그런 거니까. 나보다는 당신이 더 잘 어머니 챙길 수 있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둔 채 본인의 일만 집중을 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어요. 시모가 병원에 가는 것도 계속 제가 데려다 줘야 했죠. 병원까지는 항상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시모의 치매가 심해지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저는 그때 면허를 취득해 운전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었는데, 시모는 그나마 상처 없이 괜찮았지만 운전석 쪽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저는 팔에 금이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친 것처럼 남편이 있을 때는 자리에서 알아 누우셨죠.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아범 갔냐? 아유, 얼굴이 안 좋던데. 너는 네 남편 제대로 챙기고 있는 거 맞냐? 어떻게 된 게 볼 때마다 얼굴이 저렇게 상해 있어. 반찬이 부실해서 그런가? 오늘 나가서 고기 좀 사오고 그래라. 아범이 새로 담근 김치 좋아하는데 오늘 김치 담가서 수육 해 먹자. 오늘 아범 일찍 끝난다고 했지? 시간 맞춰서 수육 삶아 놓아. 바로 해서 먹는 게 맛있으니까. 알았니? 김치요? 어머님, 저 팔 이렇게 하고 김치는 못 담가요. 아니면 제가 밖에서 수육하는 곳에서 사올게요. 어머님 수육 먹고 싶으신 거예요? 김치는 나중에 팔 다 나으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팔 한쪽밖에 못 쓰니까 김치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양팔 다 분질러졌다냐? 팔 하나면 충분하지. 무슨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잔말 말고 얼른 시장 봐서 김치 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겠구만. 너는 죄다 핑곗거리지? 내가 젊었을 때는 손에 진물이 나도 장갑 끼고 일했어.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는 애가 뭐 얼마나 힘들다고 팔 하나 조금 아프니까 못하겠대? 얼른 장 보러 나갔다 와. 어머님, 팔에 금 가서 몇 주 깁스해야 한다고 어머님도 들으셨잖아요. 남편도 오늘 일찍 퇴근하면서 저녁 사오겠다고 했고요. 무리하면 아예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팔 다 나으면 그때 김치 담그고 수육도 할게요, 어머님. 너 내 말 안 들리니? 당장 가라고 했잖아. 이것 봐라. 네 남편 있을 때는 시어머니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더니만 바로 없으니까 시어머니 말은 개똥으로 안 듣는 거. 너 내가 아들한테 제대로 말 못할 줄 알고? 오늘 한번 너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팔에 깁스를 한 그 상황에서도 시모의 시집살이는 끝나지 않았어요.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누구보다 여리고 착한 시어머니셨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한 시어머니가 되셨죠. 그런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임신을 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했죠. 결혼 2년 만에 생긴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임신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았고 그렇게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2번이나 아이를 유산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도 시모의 독설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임신까지 된 아이가 떠나버릴까? 너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하는 과거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히 임신이 됐었는데
갑자기 유산이 되는 게 말이나 되니? 너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아이 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되는지. 그렇게 아이 뗀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그런 일 없어요. 병원에서도 유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다른 쪽으로는 이상 없으니까 다음 임신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저도 많이 속상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리 아들 씨 받았으면 멀쩡히 잘 임신을 해야 맞는 건데 어떻게 여러 번 유산을 할 수가 있어? 에휴, 정말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애를 받아줬으니 너는 진짜 네 남편한테 절하고 살아야 돼. 이런 모질이를 그대로 받아준 네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대단하니. 남들은 멀쩡히 잘만 임신하고 애 낳는다는데 사지육신 멀쩡해 보이는 네가 속은 억만칭찬이니. 너 네 남편한테 위로받을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거라. 가서 미안하다고, 아이 제대로 품지도 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저도 속상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저희가 아이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렇지만 이게 제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도 말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사과까지 해야 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기는 네가 너무하지. 애나 흘리고 다니면서. 내 주변에는 유산하는 애가 너밖에 없어. 얼마나 몸 관리를 엉망으로 했으면 애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애가 버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네 남편한테 미안해하고 나한테 사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유산했다는 슬픔도 컸지만 시모의 막말에 전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죠. 다행히도 몇 번의 유산 끝에 전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는 무사히 막달까지 품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시모도 유산을 몇 번 하는 걸 봐서 그런지 이번에는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죠.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세상 너무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항상 저를 위하는 척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몸은 힘들지 않니? 내가 임신했을 때는 워낙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심했어서 애 낳기 전까지도 일하고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는 몸이 힘들고 그러진 않지? 요즘 며느리들은 그래도 전보다 편하다고는 하더라. 이제 곧 예정일 아니니? 아이 낳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둬. 아이 낳고 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들은 며느리 출산하고 좀 쉴 수 있어? 아니요, 어머니. 한 이틀 정도는 쉴 것 같긴 한데 바로 일하러 가봐야 해요. 급한 콜 있으면 그때도 가야 하고요.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옆에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장모님이 와 계시면 와이프도 괜찮을 것 같고 어머니 식사는 당분간 가사 도우미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어머니 신경 쓰기 힘들고 이제는 몸도 무거우니까요. 아유, 그래야지. 나야 걱정하지 마라. 어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우리 며느리가 걱정이구나. 몸도 무거울 텐데 그래도 며느리가 살이 좀 붙어서 다행이야. 나는 너 임신했을 때 낳기 전까지 입덧해서 뭘 먹지도 못했잖니. 그나마 며느리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야. 살도 이렇게 찌고 말이야. 보기 좋네.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요. 저 이따가 저녁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와이프가 어제 치킨 먹자고 했었는데 가기 전에 주문해 놓을게요. 같이 드세요.
내일은 일찍 끝나서 올 테니 오면 같이 저녁 먹어요. 그리고 검진 받으니까 약간씩 아이가 내려오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내가 무리하게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녁에는 며느리 먹고 싶다는 치킨 먹으면 되겠다. 미리 주문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주문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다녀, 아들. 남편이 있을 때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남편이 없을 때는 다시 냉정한 시모가 되었죠. 이날도 결국 치킨은커녕 백숙이 드시고 싶다면서 푹 고아 살을 바르는 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해야 했어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면서 펄펄 끓는 백숙을 그대로 제가 발라내게 하셨죠. 심지어 시모는 제 산후조리를 본인이 해주겠노라고 선언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말이야. 산후조리가 중요하더라고. 너 낳고 나서 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니. 네 할머니가 오죽나를 부려먹었니? 애 낳고 바로 다음날부터 밥해라 뭐해라 난리였잖아. 그걸 겪어보니까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어차피 나도 집에 있고 이제는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산후조리 해주는 건 어떠니? 어머니가요? 아니에요. 장모님이 오셔도 되고 어차피 산후도우미 부를 거라서 어머니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니 식사는 따로 가사도우미분 오셔서 도와주실 거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저희도 편하고요. 요즘은 산후도우미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주말에 오실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굳이 산후도우미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사돈이랑 내가 같이 하면 되지. 가사도우미도 부를 필요 없어.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해 먹으마.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출산해도 며칠 쉬지도 못한다고 한 거 아니었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가 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내도 어머니보다는 산후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어차피 오라고 다 예약은 해둔 상태라 괜찮아요. 그래도 아내가 다 신경을 쓰진 못하니까 가사도우미는 불러야 해요. 됐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해준다니까. 신경 쓰지 마. 병원에서도 더 진행 안 된다고 그러지? 요즘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사돈께서도 오시는데 뭐가 문제야? 괜히 산후도우미 와서 돈 쓰는 것보다 나랑 사돈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취소하렴. 시모의 고집에 결국 남편도 알겠다고 수긍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서는 하루도 안 돼서 시모는 몸살이나 드러납고 말았어요. 저와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내 한 거라곤 본인 식사를 챙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몸살이 나버렸으니 왜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를 부르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서는 남편에게는 본인이 아이를 다 보고 제 산후조리도 도와주느라 몸살이 났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시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면 저에게 핀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항상 아이를 업고 안으며 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아이는 순해서 안아주기만 하면 울지 않았고 잠도 잘 잤는데 돌이 지나니까 혼자서도 잘 놀아 좀 더 수월해졌죠. 아이가 다 크고 나니 시모는 아이를 당신이 다 키웠다고 하셨어요. 우리 손주는 날 닮아서 똘똘하고 순해. 그렇지? 너는 아주 편하게 애 키우는 거야.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아이 안 봐도 되고 얼마나 편하니?
살림하는데 애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내가 이렇게 애도 봐주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넌 정말 시집 잘 온 줄 알아라. 그나저나 새벽에 보니까 다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자던데 아이 새벽에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직 아이가 따로 잠을 못 자서요. 조금 더 크면 따로 재우려고요. 아직까지는 새벽에 깨서 우는 일은 없어서 괜찮아요. 남편도 같이 자는 걸 원하고요. 남편이 일이 바빠서 아이 얼굴 볼 틈이 없어서 그런지 같이 품에 안고 자는 걸 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일한 남편, 아이 우는 소리에 새벽에 깨면 어쩌려고 같이 재우니? 너랑 애만 따로 저기 작은 방에서 자고 아들은 혼자 편하게 푹 자게 둬야지. 어쩜 그렇게 남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아무리 남편이 아이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도 잠은 푹 잘 수 있게 따로 재워야 하는 거 아니니? 너 혹시 새벽에 애 깨면 남편까지 깨우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 한 번 자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아이 어릴 적에도 새벽에 수유하려고 일어나도 한 번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같이 자는 건 제가 따로 자려고 해도 남편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크면서 그나마 제 고생을 알아주던 남편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시모가 점점 기력이 없어지니 치매도 심해지시고 기운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전에는 그나마 제 고충을 이해하는 듯 했던 남편도 점점 제 부족함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모에게 잘해줘도 저에게 부족하다며 책망하곤 했죠. 당신 어디야? 어디 나갔어? 어머니 밥은? 식사는 챙겨주고 나온 거지? 언제까지 밖에 있으려고 그래? 얼른 들어가서 어머니 간식도 챙겨드리고 밥도 챙겨드려야지. 당신 요즘 좀 어머니한테 소홀한 것 같아. 아무리 집에 간병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남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편하지. 잠깐 아이일 때문에 볼일 보려고 나온 거야. 금방 들어갈 거고. 그리고 간병인분 벌써 몇 년째 어머님 치매로 오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밥도 잘 챙겨주시는데 저번에 당신 뭐라고 했다며. 밥도 잘 챙겨주시고 어머님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것도 다 꾹 참고 계시는데 그렇게 뭐라고 하면 또 사람 바뀌고 그게 더 힘들어. 아니 자식으로서 할 말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도 남이랑 가족이랑 같아? 당신 요즘 자주 밖으로 나가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자꾸 밖에 나다녀. 집에 있어야지. 그리고 아이한테도 자꾸 할머니 곁에 가보라고 시켜야지. 어머니 기억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피하면 안 돼. 당신이나 더 신경 써. 바쁘다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집에서 쉴 때도 어머니 방에는 아예 가보지도 않잖아. 당신 지인들이랑 술자리 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닐 시간에 집에 와서 어머님 당신이 직접 신경 쓰라고. 어머님 치매 심해지셔서 아이도 못 알아보셔. 아이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방에 가서 놀라고 그래. 당신은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가 무서워서 못 가겠대. 당신이 있어야 괜찮아지는데 당신이 집에 붙어 있어야지. 남편은 본인은 시모를 챙기지도 않으면서 항상 저와 아이에게 떠맡겼어요. 시모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고 독설과 과격한 행동에 저와 아이는 항상 상처를 받았죠.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수십 번 요양보호사가 바뀌었고 그나마 몇 년 버티고 있었던 사람도 남편의 깐깐함에 결국 그만두고 말았죠.
얼마 뒤 시모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시모가 돌아가시니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지고 차에 가보면 다른 사람 흔적들도 보였죠. 남편과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요즘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병원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라면서. 보니까 차에 여자 립스틱 떨어져 있던데 이건 누구 건데? 당신 아이랑도 시간 좀 보내고 그래야지. 자꾸 밖에서만 그렇게 지낼 거야? 어머님 보내고 나서 당신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거 알기나 해? 립스틱? 당신 거겠지. 무슨 다른 사람 거겠어? 나 우리 차에 다른 사람 안 태우는 거 알잖아.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오셨던 분들 다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럼 그냥 지나가? 당신은 집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바깥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는 거야.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사회생활 하나 안 해본 사람이. 내가 사회생활은 안 해도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듣고 보는 게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당신 어제는 어디 갔었는데? 당신 바쁘다고 해서 옷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병원 갔더니만 당신 어제 쉬는 날이었다며? 당신 며칠 병원 바빠서 못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 어제랑 그제 쉬는 날이라고 안 왔다고 하던데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그러게 병원까지는 왜 가서는. 그냥 좀 답답해서 쉬었어.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나도 쉬는 날 없었잖아. 사람들 만나기도 만나야 하고. 아, 왜 그렇게 잔소리야?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 아이나 신경 쓰고.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잖아. 그거 가지고 살림이나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제 신경 쓸 어머니도 없겠다. 당신 편하게 당신 볼 일이나 보면 되겠네. 그나마 남편은 아이 앞에서는 절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에는 온갖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지만 아이가 있을 땐 근엄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남편의 직업상 바쁘니 아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전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줄 순 없었어요. 아이가 크면서 남편과 갈등이 생겼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아이 공부 때문이었죠. 아이는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고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공부를 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길 바랬어요. 예체능은 무슨? 그런 걸로 뭘 얼마나 돈 벌고 사는 줄 알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돈도 못 벌고 쪼달리면서 사는 거야. 뭘 알고나 말하는 거야?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헛바람이나 불어넣으니 애가 미술한다 어쩐다 하면서 말하고 다니는 거지. 당신이 옆에서 아이를 잘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 안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그쪽으로 재능도 있고 하고 싶다고 하잖아.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하게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애한테 공부만 하라고 해?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학교에서도 아이가 미술 쪽으로 재능도 있고 흥미 있다고 이쪽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무조건 공부하라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를 해. 당신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해? 애 키우는 건 엄마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나는 돈 벌어다 주잖아. 쓸데없이 미술 배운다고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애한테도 당신이 말해.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엄마라고? 애나 엄마나 에휴. 하긴 중졸이 뭘 알겠어.
공부도 안 해봤으니 그런 거나 하라고 말하겠지. 됐다. 당신한테 뭘 말하냐? 그냥 당신은 집안일이나 하고 살림이나 해. 내가 애랑 얘기해 볼 테니까. 남편은 아이의 재능도 무시한 채 공부를 시키려고 했고, 남편이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넣자 아이와의 갈등도 커져갔어요. 아이와의 갈등이 커지니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교육을 엉망으로 시켜놓아 그렇다면서 제 탓을 할 때마다 제 속은 문드러졌죠. 사건은 남편이 의사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터졌는데, 한 번도 절 동반 모임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남편은 그날도 절 놔두고 모임에 참석을 했죠. 그 모임에는 제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 그날 굳은 다짐을 하고선 그 모임에 몰래 따라갔는데, 저를 보고서는 남편은 깜짝 놀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모라고 말하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아줌마, 애는 집에서 보라고 했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는 우리 집 보모예요. 안 그래도 오늘 모임이라고 집에 안 간다고 했는데 애가 날 따라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나 보네. 아줌마, 얼른 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처음 보시죠?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남편이 매번 가는 모임이 부부 동반 모임인지 이번에야 알았네요. 남편이 저에게 말을 안 해줘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되었어요. 해야 할 말도 있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 허락 없이 올 수가 있어?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얼른 나와. 중졸이 뭘 이해한다고? 정말 당신 1억이야? 사람 창피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얼른 입 다물고 나와. 당신 집에 가서 봐. 이딴 짓 한 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나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뒤늦게 엄마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일동 기립해 인사를 했죠. 남편은 뒤따라 들어온 엄마를 보고서는 놀라기도 했지만,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일동 기립해 인사를 하자 그 모습에 더 놀랐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 제가 앓고 있던 병에 대해 연구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국내에서는 제 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부모님이 해외 연구 자료도 직접 가지고 와 투자도 지원하셨고 기부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앓고 있었던 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부모님의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도 어디 가서 말을 꺼내지 않았던 얘기라 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일이었고, 아빠마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딱 그때 당시 지원을 받았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그렇게 상황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며 털어놓은 얘기를 듣고선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제야 저와 엄마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죠. 여보,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번 일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와이프 아프고 중졸이라는 말 듣고 나서 저희 엄마 잘못일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잘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했어요. 저보다 못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말씀은 제가 이제야 들었네요. 저희 재단 예전에 투자를 하셨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네가 우리 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나 이 말이야. 아무리 자기 부모 모실 여자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네가 우리 딸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해서 믿고 결혼시킨 걸세. 우리 딸 아프기도 했고 학업도 제대로 못 맞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런 아이 보듬어 준다고 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내준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도 이 사실 알려주면서 징계받을 상황입니다. 병원에 한 번만 장모님이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병원에서 감사상도 받았던 상황이라 이번 일 알려주면 병원 이미지도 타격이 클 거라고 해서 한 번만 말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사?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무시하는데 좋은 의사라니. 참, 자네가 보는 환자들도 아마 병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아파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친 아내마저도 무시하는데 자네 환자들은 제대로 볼 수나 있어?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겠지. 다 자네가 만든 일이야.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우리 딸과도 이제 그만 헤어지게. 남편은 이번 일로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원래 병원장까지도 목표로 뒀던 남편은 재단의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거의 쫓겨나듯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저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시모를 모셔왔던 것 등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전 절반 이상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도 남편의 실체를 알고선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네요. 어찌 보면 남편 스스로 지금 상황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번에 20살이 되면서 성인이 되었는데요. 성년의 날 때 저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며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때 그 감동이 잊히지 않아요. 중졸이었지만 뒤늦게나마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늦기 전에 대학교에 다녀보는 게 제 소원이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신 엄마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